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만 같았던 대구 월배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서울 낙원동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거의 50% 이상 잿더미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메가더가 인천을 상륙하면서 서울을 탄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과 주택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하늘의 도움을 받았는지 저희 집은 말짱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런 잿더미 같은 서울을 이제 겨우 10살 정도 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골에서 놀던 그 1년 동안 꿈 같은 그 기억을 헤매면서 거기와 비슷한 상황을 찾으러 서울 중심을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청계천, 개울, 그 다음에 삼천동, 산, 개울 그 두 군데였습니다.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은 아파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저를 감독하고 말릴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 당시 그곳은 이름 그대로 맑고 투명한 물과 계곡이 어우러진 천변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한동안 깡통 하나 들고 집에서 몰래 가져나온 채, 그때는 이렇게 곡식을 채 이렇게 망사로 접힌 채에 걸러서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채를 집에서 가져나와서 붕어를 잡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천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개울물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도 달랐습니다. 종로통 근방에는 그래도 상류에 속하는 곳이었는지 송사리 떼들만 들락거렸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았던 차에 물길을 따라 무교동 다리 아래까지 내 몸은 그대로 물길처럼 따라 흘러갔습니다. 채로 훑어가면서 바닥까지 긁어대기도 했습니다. 볼처럼 생긴 진흙 덩어리에서는 미꾸라지도 걸려들었습니다. 수학일 수도 있었으나 붕어를 잡고 싶은 마음에 무교동 다리 밑에 깊어진 곳에 바로 한동안 그곳에서 수심이 깊어 보이는 어둑한 곳까지 온 몸을 뻗쳐서 위험스럽지만 채를 들이대었습니다. 낚싯대를 던지고 한동안 기다리던 낚시꾼처럼 채를 깊이 놔두어 보았습니다. 수심이 깊어도 이름 그대로 청계천의 물길 아래서는 맑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느러미 떼지어 움직이는 모습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내 채바구니에서도 그토록 바랐던 큼직한 붕어 한 마리가 낚여 올려졌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피난 갔다 와서
서울에서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어느 날 집에서 우리 집은 방이 10개 정도 있고 서울에서는 꽤 큰 저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큰 대청마루에서 작은 누이와 저는 한참 뒹굴며 장난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이모가 와 있었습니다.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아버님도 납북되고 온 살림을 다 챙겨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엄청난 부담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가끔 집에 와서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고 집안도 정돈해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이모가 왔습니다. 그런데 철부지에 불과한 나에게도 감지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대청마루에서 누이와 싸움질을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급작스레 나를 부르는 이모의 다급했던 소리였습니다. 헐레벌떡 엄마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펼쳐진 이부자리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멈춤의 순간에도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내 몸이 어머니 머리 베개 앞으로 다가섰을 때 이모는 어머니의 두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나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잠시 호흡이 멈추어도 곧 일어나실 것 같은 너무 힘드셔서 잠시 눈을 감고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나를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의 세상을 떠났다는 선언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했어도 내 생명의 습속들은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우는 것에 슬퍼했고 이모가 통곡하는 울음에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모의 애달픈 울음에 반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감정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순간에 크게 달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임종을 지켜본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12살이었고 동생은 8살이었습니다.